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요즘 비밀의 숲에 빠져있는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공중파와 이런 데를 휘젓고 다니다가 여기에 들른 김지석입니다. 네, 저 태양광 미니어처를 설치해서 15kWh의 전기를 겨우 생산한 차 윤탁입니다. 근데 김지석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TV를 켰는데 KBS에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쵸. 네, KBS 뉴스에. KBS 12시 어떠셨습니까? 뉴스에 생방으로 나갔는데 네. 정말 병 났어요, 그 다음에. 왜냐면 너 긴장하셔서? 그쵸. 저 되게 갈 때마다 긴장해요. 그래가지고. 지석쌤 머리에 그날 힘주셨던데. 갔더니 그 분장실에서 막 온갖 그 화학물질을 막 치덕치덕 발라주셨는데 얌전히 다 받았어요, 그냥. 받고 가서 아무튼 뭐 열심히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대본에 없던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성장은. 그래서 성장은 이제 무슨 수치 같은 건데 그거 매달리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성장이라는 걸 못 벗어나서 이렇게 된다면 뭐 인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될 거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나와서 몸살 났습니다. 몸살. 지석 버릇. KBS가 재난방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기후 위기에 관해서 계속 이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석쌤 나오시기 전에도 그 앵커분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경제성장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KBS를 가본 적이 없어서 지석쌤 가문에서 좀 얘기 나오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뭐 KBS 진출했다 이런 얘기? 아니, 별로 그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막 뭐가 막 대단하게 좀 뭐 바뀌는 느낌은 아직 없어서 알게 모르게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되게 전문가분들을 여러 명 모셨더라고요, KBS가. 그래가지고 그 나오신 다 전문가들이 이제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앵커분이 약간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게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좋았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저도 이제 또 그 태양광을 조그만 걸 하나 설치를 했어요. 드디어 태양광 입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 베란다. 네, 독일 다니엘이 요즘 광고하잖아요, 라디오에서. 그래가지고 네네.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되게 저렴하고 설치비가 한 5만 원대? 5만 원대에 설치하면은 이제 제가 서울에만 계속 살면은 이사 안 가면 다 제게 되는 거고, 원래 그 비용이 태양광 설치 비용 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니까 너무 좋고, 아직 생산하는 전기량은 되게 적은데 좀 공부가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패널은 어디서 만들었고 인버터는 어디 거고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입문했다 정도로 봐야 되나? 네. 네, 그 입문 환영합니다. 잘하셨고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튼 전기 나오고 뭐 손 댈 거 없으니까 괜히 닦거나 그러지 마세요. 괜히 닦는다고 막 뭐 뿌리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건 상하거든요, 그죠?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먼지 또 쌓여도 가끔, 그냥 내버려둬요? 네. 뭐 빗물이 닦아주지 않을까? 뿌려주는 건데, 그쵸, 빗물이 해주기 때문에 괜히 손 대서 좋아질 거보다는 사실은 괜히 상하거나 쓸데없이 뭐 물 뿌리다가 또 뭐 아랫집에서 뭐 하냐 뭐 이러면서 막 시비 듣거나 그러면 또 괜히 분위기 쌓여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앱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앱이 연결돼서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또 발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네, 아직 작긴 하지만 사이즈가. 제가 또 설치할 때 이미 서울의 몇 개 구에서는 이미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보조금이.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아파트 보면은 옛날에는 약간 이제 에어컨 실외기? 만 달려있었는데 요즘은 오른쪽은 실외기, 왼쪽은 이제 태양광 이렇게 달려있는 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후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댓글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그죠? 사포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포맷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포님이 사실 저희 초창기 때 저희 팟캐스트 열심히 들어주시고, 보배드림 같은 데서도 이제 댓글로 전기차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또
주시고 보배드림이었나? 어때 둘이였나? 하여튼 이제 초창기 멤버인데 네. 이렇게 또 일침을 또 하나 주셨어요. 이제 포맷이 이거 사실 이제 순전히 저희 PD님의 잘못이죠. 이렇게 책임 전가. 저희가 개편을 좀 했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좀 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매주 이렇게 팟캐스트만 진짜 집중하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또 어른의 사정이 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다양한 분들을 모시면서 약간 포맷 변경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포니님의 이제 따끔한 말씀을 좀 듣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사포니님이 진짜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소중한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매달 3번째 주에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올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예 댓글로 저도 달아주세요. 한 말씀을 네. 드리자면 약간 더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참 좋겠다. 네. 그리고 어느 코너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저 사람은 좀 내보내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리고 포맷을 똑같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게 사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정말 미친 듯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가지고 막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했던 내용을 기후변화 학자분들이 막 듣고서 가서 막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러시거든요. 총리실과의 진짜로? 대화에서 조선호 박사님께서 우리 컨텐츠를 맞아요. 무단 도용해가지고 그린 수완 얘기만 하시고 진짜 들으시는 나중에- 분이 계시는구나. 다행이네요. 네,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인정하시더라고요. 거기 듣고서 그 얘기 넣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좀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되 저희도 아무튼 포맷을 좀 새로운 거 시도를 해보고 좋은 거는 살리고 이제 또 좀 애매한 건 좀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갈 거니까 구체적인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것대로 3명 멤버가 새로운 아이템을 굉장히 또 나름대로 굵직한 걸 찾아가지고 매주 하는 거는 이게 계속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또 사포니님이 어제 원년 멤버시다 보니까 소중하다 보니까 이제 좀 네. 의견을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 뉴델 핫라인 빼고는 다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또 윤탁쌤. 응답을 하시면은 저희가 또 냉정하게 내부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네.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골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김난 선생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골님께서 이제 윤탁쌤이 오늘 태양광 사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태양광 사업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태양광 대여 사업이 베란다 미니 태양광이 아니라 3kW 이상을 설치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거를 의미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조그만 거는 약간 조금 야간데 이렇게 얘기했었긴 했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사골님께서는 또 이제 사이즈가 또 크다. 이게 좀 스케일 있게 가셨는데 이 공동전기 쓰는 거를 이렇게 대여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다 설치하고서 이제 그런 엘리베이터 비용이나 뭐 이런 그런 공동전기를 그래서 돈을 아끼고 아낀 돈으로 이제 태양광 그 가격을 내고 이런 건데 또 좋은 시도 하셨고요. 근데 여러 명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좀 상의를 했을 때 한 번에 합의는 안 될 텐데 어떤 좋은 그런 논의를 시작해 주신 건 정말 너무 잘하셨고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서도 한번 조금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제 밭을 좀 갈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한번 부딪혀보고 제안해보고 그래서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사골님이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마중물을 이렇게 여셔가지고 그 아파트에도 좀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내용 하나 남겨주셨는데 원주시에서는 전기 화물 트럭 보조금 배정이 없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좀 아직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주시청에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는 보조금을 조정을 해서 전기화물 자동차 공고를 띄운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정말 진짜 큰일 하셨네요. 이게 사골님 같은 네. 분이 이렇게 진짜 공무원분들한테 직접 얘기하시고 하는 게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요번에 진짜 조그만 태양광을 설치해놓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양광이 막 미관을 해친다. 약간 이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색깔이 좀 그런데 나중에도 기술이 발달해서 태양광 패널을 약간 그림판처럼 쓸 수 있게 되면 좀 뭔가 거기 광고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너무 뭐 2100년 얘기라고 했나? 뭐 약간 그런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 막 그러더라고. 이 태양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걸로 뭐 하나 아이템으로 내가 어떻게 뭐 해볼 수 없을까? 막 이런 뭐 딴 생각도 들고. 네. 저는 그 색깔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파란색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그- 원래 어두운 네. 색을 좋아해서 나 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싫다기보다는 단조롭다. 그러니까 약간 색깔을 여러 종류가 있으면 사람들이 또 선택의 맛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딱 하나만 있으니까 옛날에 흑백 TV만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인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면동 날다란지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나연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윤탁쌤, 우면동 날다람쥐님 그 발음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려워요. 네.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할 때 엄청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루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태양광도 그렇지만은 그 내연기관차의 수명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문제 제기를 계속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말이 많은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희귀금속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나오면, 그러니까 일단은 재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용으로는 약간 그런데 뭐 전기 저장해가지고 가정용이나 뭐 마을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재사용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로도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귀한 거를 하면서 가져가서 리튬 빼고 뭐 코발트 빼고 니켈 빼고 해가지고 하면 재활용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 재활용이 되려면 그 좀 고가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야 재활용을 하지. 이거 재활용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사실 재활용은 지금 해외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요거 갖다가 재사용과 재활용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면은 대박 나겠다. 그리고 재활용한 금속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면 환경 영향도 훨씬 줄어들고 전기차 생산할 때 온실가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네. 와 이거 재활용하면 이제 전기차가 더 친환경이 되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자꾸 약간 뭐 환경 오염 뭐 배터리 이렇게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테슬라 창업자 중에 한 명인데 JB 스트라우베리라는 CTO가 아예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레드우드 마테리얼스라고. 그래서 뭐 그런 회사가 지금 이제 각광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테지만 제가 아는 데가 이제 거기 정도인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고 이미 뭐 관련 기술도 대부분 나와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네. 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기차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 ESS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면동 날다란집님도 하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나니까 이제 보신 건데, 참 우리 초대석에도 많이 이제 초대를 드렸는데 이제 핵폐기물 얘기는 진짜 없어요. 처리가 안 되는데 진짜로. 뭐 막 일본 같은 경우 맞아요. 지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도 지금 못해서 뭐 방출한다 만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너무 저기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블루베리 민도사님 댓글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팟빵 방송으로 처음으로 정기 후원을 해줬습니다. 너무 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저희 환경 관련 동아리 활동으로 공유했습니다. 괜찮을까요? 허락받지 마시고 마음껏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네, 이런 학생들과 건 듣고 진짜 계시다고. 허락 또 그린피스도 또 후원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면서 저희 또 후원해 주셨는데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한번 뭐 동아리 또 소개 한번 하고 싶으시면 한번 저희 방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괜찮은 단가에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저희가 무료로. 요즘 이게 또 네. 궁금하거든요. 이제 MZ 세대가 어떻게 이제 환경 관련한 활동하는지 좀 궁금하니까 연락도 네.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저도 고등학교 때 그 환경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뭐 KBS에도 한번 출연을 같이 하고 막 이랬었던 적이 아 진짜로? 있는데 네,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더 궁금하네요. 저도 KBS는 그냥 한 번씩 타는 곳이거든요.
저는 MBC만 옛날에 가봤는데 알겠습니다. 김나연 선생님 환경 동아리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기소개서 또 그렇군요. 쓰셨나요? 네. 안 어울린다. 안 썼습니다. 왜 이렇게 모르지 근데 환경 동아리 출신인데 말이고 농담이고요. 네. 자 숲속 너무해. 푸른 달님 댓글을 또 한번 김나연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일전에 수소 관련 댓글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 방송이었던 것 같다고, 잘 들었다고 고맙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수소 네. 제가 그때 유럽하고 우리나라랑 어떻게 차이 나나를 제가 정말 전문성이 너무 돋보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뭐 필기해서 봤던 분도 있고 그리고 그쵸. 뭐 되게 불행한 일이지만은 뭐 니콜라 같은 경우 지금 수소차 한다고 하다가 지금 뭐 약간 사기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혹시 좀 더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럽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뭐가 좀 진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영, 유영, 인영 아빠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 자유인으로 딸 이름 따신 분이죠. 저희 또 애청자시기도 한데 네.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불량에 대해서 좀 다뤘나 봐요. 그래서 지석쌤 차는 괜찮은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딸 셋이면은 약간 좀 녹록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전기차를 뽑고 싶으신 그런 열망이 좀 엿보이는데 또 약간 불량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이 돼서 댓글 다르신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지석쌤? 뭐 제 차는 뭐 딱 봤을 때 뭐 뒤쪽에 뭐 문짝이 살짝 어긋나 있는 느낌은 좀 있지만 그 정도는 테슬라 사람들에서는 정품 인증이다. 만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이거는 어디서 중국에서 어디 뭐 베낀 거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업데이트를 제가 몇 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았는데 한 달 반 전쯤 했을 때 블루투스가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연결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신경 쓰였는데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오너들을 많이 알지만 다들 얘기가 이제 그 블루투스 때문에 짜증난다. 근데 그것 빼고는 뭐 문제 없고, 다만 뭐 뽑기 운이 약간 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유튜브에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 야 이게 뭐냐, 뭐 엉망이었다,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저만 해도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부각된 것도 있는데, 지금 수입차 뭐 판매에서 테슬라가 뭐 지금 상당한 높은 순위를 달리고 다들 좀 찾는 이유는 사소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뭐 큰 문제는 뭐 없고 만족감이 좀 크기 때문에, 하여튼 제 차는 뭐 흠 잡으려면은 잡을 게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지만 괜찮아요. 잘 타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그 전공이 산업공학이었어가지고 품질 관리 이런 수업을 제가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어울려. 이런 일 할 줄은 몰랐는데 그때 이제 배운 게 막 식스 시그마 이런 거 막 배웠거든요. 이런 품질 관리할 때. 그쵸? 네. 배웠는데 이게 미국 차가 그 도요타한테 완전히 그 밀리게 된 이 계기가 이 품질 관리 때문이었다. 그건 맞을 거예요. 그 앨런 머스크도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모델 3가 그 미국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좀 낫다고,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조금 사소한 시비거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차예요. 근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기차로 또 이제 바꾸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또 서진님 댓글 한번 김지석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런 내용 완전 좋아요. 근데 먼저 궁금했는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도 한번 제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위스의 클라이먹스라는 기업 성공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례나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클라이먹스는 제가 처음 들어보고요. 성공했다라는 거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이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한다고 말 나온 건 한 20년, 뭐 30년 됐고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영국 대사관에서 일할 때 영국 정부가 하겠다고 진짜로 뭐 예산을 뭐 1,000억인가 뭐 조 단위로 잡아놓고서 자, 할 사람 해서 해봐요 했는데,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자고 해서 네가 한다고 했지만 너 하지 마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면 하면 안 되지 하고서 그냥 또 포기하고, 그리고 참 제가 인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유럽 CCS 탄소 포집 저장 그 협회에 제 지인 체코 출신 사람인데 들어가가지고 네, 가끔 연락하는데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임팩트 있게 뭘 해보려고 협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뭐냐, 자기는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월급은 나오지만 빨리 딴 데 가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더 실망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자랑 아닌가요? 땡보직이다 이런 자랑 아닐까요? 아니야. 월급 아니야. 되게 정말 좀 충격 이런 상황이었고, 자, 싸게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왜냐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싸져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훨씬 더 지금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쓰지만 쓰레기처럼 나오는 이산화탄소 갖다 묻으면 되는 거 아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기술은 왜 안 되는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서 한번 깔끔하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근데 일단은 좀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되, 연구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연구는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공상 영화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됐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된다니까. 그 집에 막 공기청정기처럼 막 이산화탄소 포집기가 막 하나씩 다 있어. 막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되니까 이게 또 이제 옛날 연금술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탄소를 분명 어딘가 묶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강민지님 오랜만에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유튜브에. 네, 한번 나연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수소경제 방송 들어주신 것 같아요. 수소에 대해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남겨주셨고요.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수소차가 이제 달리면서 주변 공기를 정화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중간중간에 좀 짧게 짚고 넘어가서 아마 캐치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수소차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세먼지를 좀 거르는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 다시 배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산소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석쌤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넥소를 이제 이렇게 타고 어디를 간 다음에 이제 딱 내리려고 시동을 끄면은 방금 성이 몇 명이 마실 공기를 정하셨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계기판에 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장관 대통령도 이렇게 그렇게 알고 인정해주고 막 이런 거라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앞에 필터가 달렸어요. 연료전지에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에서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또 연료전지에 그런 약간 막 같은 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정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차도 그게 있어요. 그 필터가. 근데 이제 그 뒤로 더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케팅하는 게 정말 너무 웃기고요. 결정적으로 아까 나연씨 말씀하셨지만은, 자, 수소 연료전지는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는 좀 걸러질지언정 산소도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그걸로 마시고 있다가는 이제 산소 결핍증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중환자실 가면 이제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코로나 검사 아픕니다. 예,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았어.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근데 이제 계기판에다 이거 띄우고 있는 게 저는 정말, 현대차는 각성하라라고 제가. 그런 거겠죠. 이제. 말하고 싶고 좀. 초미세먼지가 워낙. 그 말씀 좋겠어요. 초미세먼지가 워낙 큰 관심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소차 셀링 포인트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았겠죠. 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죠. 성인이 이 공기 마시면 큰일 나요, 진짜. 네. 산소가 없어요. 네. 오늘 또 댓글 많이 읽어봤고요. 또 오늘 또 재밌는 소식 많이 우리 준비했잖아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지금 뜨겁잖아요, 그죠? 그쵸. 캘리포니아 우리 옛날에 유명한 팝송도 있는데, 지오폴도 타고 있고, 이제 실리콘밸리도 지금 열정도 불타고 있고, 실제 불타고 있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우리 또 약간 캘리포니아 한번 넘어가가지고, 얘기 여러 가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의 메인 코너 중 하나죠. 그 월간 전기차 업데이트 메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소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이게 저도 오랜만에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전기차 소식을 지금 원래 주간으로 전하다가 지금 오늘 못해서 오늘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일단은 너무 자주 해서 좀 핀잔 들었던 전기차 보조금 현황을 오랜만에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있어요. 그 언론 기사 보면 전기차 요새 이제 충전비 올라가지고 안 팔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잘 안 팔리나 봐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 대도시는 보조금이 남아요. 보통 지방이 빨리빨리 없어지니까 빨리빨리 사세요 이랬는데 웬걸 서울시 보조금이 동났어요 올해.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공고 대수가 5,132대인데 출고 대수가 4,018대예요. 그럼 한 1,000대 남은 거 아니야? 접수 대수가 5,600대입니다. 왜 더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접수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앞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인수를 포기하거나 그러면은 다음 사람한테 오거든요. 다음 혜택을 네. 받을 수 있군요. 네, 줄을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좋은 대학교나 이런 데 가려고 이제 줄 서는 것처럼. 대기번호. 네, 그래서 대기번호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추경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조금 뭐 접수 끝났네 하고서 또 포기할 건 아니다. 추경이 있다, 보통.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재밌는 게 화물차가 그때 그 800대 접수에 서울시 출고가 799대인데 공고가 1587대예요. 이거는 추가 공고한 거예요. 추가 공고. 그러니까 이제 접수가 많아서 좀 남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일반 승용차는 보조금 만들어 놓으면 테슬라 모델 3가 많이 팔려가지고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약간 좀 덜 달가워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너무 외국차만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근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포터하고 봉고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근데 사실 화물차가 주행거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화물차 보조금을 지금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뭐 원래 초반에 동났었는데 지금 늘어났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산시도 공고가 654대인데 이미 접수가 643대 거의 끝났고요. 대구가 공고가 989대인데 접수가 858대. 여기 약간 남아있지만 이것도 뭐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국내 최고 기후변화 전문가가 사는 군포시. 누구죠? 군포시에 네. 공고 KBS 방송 출연다고 이런 최고 전문가라고 받은 거죠. 그래서 공고 81대에 접수 63대, 화물 같은 경우는 38대가 공고됐는데 접수가 5대고 출고가 5대예요. 이것도 추가 공고가 30몇 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노리시는 분들 달려보시고, 춘천시 같은 경우도 아무튼 화물차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춘천은 또 승용차가 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춘천시에 사시는 분은 전기차 뭐 지금이라도 그냥 슬슬 가시면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외로 대도시가 이거 아마 모델3의 인기 때문에 좀 영향받은 것 같은데, 대도시 위주로, 근데 그렇다고 지방이 많이 남았냐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승용차 쪽은 많이 끝나가고 있고, 대신에 추경이 있으니까 지금 해도 또 가능성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관련해서 확 늘었으니까 이게 크게 홍보는 안 됐는데 늘었어요. 그래서 뭐 화물차 관련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은 포터가 그 정도 성능에 그 정도 주행거리에 거의 한 1,500만 원이면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올해를 기회를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혹시 올해 보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규모 내지는 대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 뉴딜이 지금 정책이 걸리면서 전기차 보급을 더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기회는 있는데 뭐 장담할 수가 없고 보조금이 약간씩은 줄어드는 추세가 있으니까 뭐 기왕이면 기회 있을 때
지금 줄을 서보시는 게 그럼 낫죠. 추경 예산으로 약간 늘 수도 있는 기대감을 보고 하반기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년 초에 보조금 접수를 노리려면 한 몇 월 정도에 그 구입을 신청을 하면 좋나요? 그 지자체에서 공고를 보통 한 2월 한 초중순부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차를 주문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가 나올 때쯤에 그 뭐 딜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라도 차는 일단 뭐 살지 정해가지고 뭐 계획 세우고 주문은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차는 나오는데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은 주문 취소하고 딴 사람 넘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좀 미리 하셔야 된다. 공고 전에 주문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국내 보조금 소식 잘 들었고요. 또 해외는 좀 어떻습니까? 좀 해외 또 전기차 시끌시끌한데. 네, 이제 니콜라가 뭐 상장하고서 뭐 주식이 올라갔네, 하나가 투자 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저희가 거의 한 달, 두 달 전쯤에 이제 니콜라에다 뭐 팔랄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역시나 제가 좀 우려했던 대로 일단은 그 방송 나온 시점이었나? 그 이후에 뭐 니콜라 주가는 반토막이 난 다음에 최근에 GM이랑 합작을 발표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GM은 알아주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런 회사랑 파트너를 할 정도면은 뭐가 있는 회사가 맞구나 했는데 되게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GM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개발한 연료전지를 니콜라에게 팔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그 울티언 배터리를 니콜라가 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니콜라는 자기 연료전지 기술 짱이라고 그러고 배터리도 막 굉장한 거 막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째 합작한 게 GM이 니콜라 걸 쓰는 게 아니라 니콜라가 GM 걸 쓴다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뭐 그래도 어쨌거나 뭐 정말 제대로 파트너가 됐구나 이랬었는데 GM도 주가 오르고 막 그랬죠. 네, 니콜라랑 맞아요, 약간 맞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게 조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주식시장 왔다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슈인 것 같은데. 단순히 엄청나게 이슈를 갔죠. 근데 이제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쯤인가 힌덴버그를 보고 그게 사고 났던 곳인가 아니면 그 비행선 이름인가 맞아요. 그 하이덴버그 수소 비행선 맞아요. 네, 마침 그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니콜라 사기라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힌덴버그가 이제 그 공매도 전문기관이라서 이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 약간 갸웃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나온 중에 뭐가 있었냐면 니콜라 원이라고 거의 한 2,000km를 갈 수 있는 수소 트럭이라고 하면서 막 공개한 게 있어요, 니콜라에서. 네, 그거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봤어요. 그거 막 움직이는 것도 그거 나오고. 맞고 흙먼지를 막 휘날리면서 멋있게 굴러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멋있게 굴러가서 그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서 있는 게 이제 자꾸 이제 편집을 막 해가지고 막 진짜 잘 보여주는 찍었더라고. 건데, 예, 음악도 막 두두둥둥 하면서 막 진지하고. 근데 이게 이제 힌덴버그 보고서에서 저거 오르막길에서까지 끌고 올라가서 밑으로 굴린 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콜라 CEO가 야 힌덴버그 니들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몇 시간 있다가 내가 저기 다 반박해줄게. 그러더니 그 다음에 조용하고 그 다음날 뭐가 나왔냐면 한 장짜리 나왔어요. 아니 그거 동영상 제목이 그 니콜라 원 인 모션이에요. 움직이는 니콜라 원이라고 그랬지 인 모션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셀프 프로펠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접 구동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안 했다 우리가. 이거 진짜 왕구차하지 않아? 그것까지는 뭐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 아직 개발 안 된 거니까 그것까지는 그래도 사기 아니라고 칩시다. 아직 뭐 개발이 안 됐으니까. 너무 반대. 아직 개발 안 됐으니까 목업을 굴렀다고 칩시다. 근데 뭐 다른 또 문제가 있었나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사진 막 보여주면서 그 인버터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요새 뭐 보면 인버터 에어컨 해가지고 이게 여러 군데 들어가는 건데 전기차 핵심 기술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개발한 건데 장난 아니라고 이거를 지금 너도나도 달라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줄까 뭐 고민 중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캐스카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든 인버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표 있는 곳에 검은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사진에 니콜라에서 썼다는 거에서. 근데 그 거짓말 했다 했는데 그것도 니콜라에서 그거 거기 캐스카디아 거 맞고 근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는 그거 막 가리키면서 이게 우리가 개발한 진짜 짱 좋은 인버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버 밀턴 그 니콜라 CEO가 그 반박을 어디서 하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곳은 아닌 것 인스타 같은데. 감성이구나. 예, 니콜라 트레라고 전기 트럭 만들고 있다고 한 게 있는데 또 그거가 보여주는 거예요. 배터리 750kWh를 때려 박은 걸 막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 배터리 트럭 만들고 있다 이러는데 또 이것도 약간 웃긴 거는 예전에 수소가 맞다고 배터리는 너무 무거워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네, 수소 트럭 얘기하다가 그- 전기 트럭 이 사람 특기가 그거예요. 막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힌덴버그가 또 이제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수소 연구 담당이 사촌이에요. 이 사람 이게 트레버 비트 사촌이 하고 있는데 그 사촌의 이력이 하와이에서 건설업을 했던 사람인데 뭐 인테리어 공사도 좀 하고 뭐 이랬다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냐라면서 점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시끌시끌했는데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지금 우리가 9월 15일인가요? 16일이요. 네, 16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미국 그 법무부가 정식 조사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야 이거 오늘 네, 조사해볼 만한 좀 이유 그 가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정식 조사는 들어갔어요. 그 결론은 안 났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스토리가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예,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테슬라도 처음에 뭐가 없지 않았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동을 하는 차를 보여주고 시승을 하고 하면서 우리 이거 양산할 겁니다 하면서 하고 양산 시점이 밀린 건 있지만 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 세미 같은 경우도 원래 19년 말에 출시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정출시 안 했어요. 그렇지만 테슬라 세미가 이미 몇 대가 돌아다니고 있고 차 같은 거 배달할 때도 쓰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타임라인이 좀 이렇게 느려져가지고 약속한 시점에 안 나온 건 테슬라도 똑같은 그 문제가 있긴 했지만 작동이 안 되는 차 갖다 놓고서 작동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선전한다거나 개발을 안 한 부품을 갖다 놓고서 막 우리가 개발한 거야라고 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떻게 법무부 조사랑 그럼 어떻게 나면 한번 보시죠. 그 결과를 한번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니콜라가. 또 테슬라는 좀 어떻습니까? 요즘 또 시끌시끌 하잖아요. 테슬라 항상. 아유, 나 참. 테슬라는 이제 정말 화제의 주역인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망한다는 얘기 있었지만 지금 그런 얘기는 없고요. 예, 지금 뭐 과평가됐다 이런 얘기는 좀 있죠. 그래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뭐 테슬라 뭐 주가에 대해서 시끄러운 건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1공장을 가동한 게 올해 초인데 이미 이 공장을 거의 완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베를린 공장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고요. 뭐 잘하면 한 내년 초쯤 생산 시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 부지를 뭐 확정한 지가 벌써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드론으로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래요. 인터넷 찾아보면.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기가프레스라고 테슬라가 이제 예전에 모든 걸 자동화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차를 찍어내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막 로봇 막 투입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약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부품 여러 개를 조립하는 로봇이 필요가 없게 아예 그 큰 부품을 찍어내가지고 한 방에 빨리빨리 만드는 걸 하겠다 하면서 이제 기가프레스라고 해서 정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프레스 공정이라고 그 철판 같은 거 찍어내는 그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좀 용접을 할 도입해가지고 필요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이걸 찍어내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으로 해서 빨리 하겠다는 거에서 아예 로봇이 필요 없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는 시도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해가지고 또 그걸로 가격을 좀 낮추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희망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지금 많은 그쵸. 사람들이 기대하고 가장 지금 있는 기대하고 게, 있는 거는 그 배터리 데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잖아요. 그렇죠. 예, 9월 22일에 이제 오후 1시 반에 미국 태평양 그 서부 시간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9월 23일 새벽 5시 반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밀린 건데 이제 사람들 기대가 분분한데 그 솔리드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정말 수명 길고 용량 엄청 크고 하는 거를 기대하는 사람도 전고체 조금 있지만 배터리? 네, 근데 그거는 좀 꿈의 배터리인데 그 계속 개발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안 나올 것 같다. 그건 안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음극재, 양극재 같은 거 만들 때 그 건조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근데 그거를 건조할 필요 없이 그 건식 뭐 제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그 공정도 좀 더 빨라지고
에너지도 덜 쓰고 그런 공해물질도 덜 나오고 그런 공정이 있대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하게 들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 개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will blow your mind. 네 막 정말 막 뭐 감탄사가 나오는 막 와 이런 것까지 하는 것들이 나올 거니까 기대해도 좋다라고 이제 오늘 끼워놔가지고 저는 아마 새벽 한 4시 반쯤 깨가지고 23일 날 뜬 눈으로 이거를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배터리는 자동차도 필요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전기 같은 거 저장할 때도 되게 필요한데 이거를 뭐 LG화학이든 뭐 중국 CATL이든 테슬라든 훨씬 빨리 싸게 만드는 거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인류의 약간 희망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어떤 회사의 성공 뭐 여부를 떠나서 정말 그런 게 얼마까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한국 전기차 보조금 소식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까지 얘기 들어봤는데 좀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의 빅뉴스. 진짜 이거는 현대차에서 지금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왜냐면 2018년도 말에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유럽 자동차 CO2 규제해도 벌금 세게 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한 2018년도 말에. 그러니까 벌써 한 2년이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이때 목표가 2021년 대비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가 37.5%가 줄어드는 차를 만들게 강제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뭐 못하겠다,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받아들였는데 지금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유럽 EU 집행위라고 그 제도를 만드는 곳에서 자 우리가 유럽 온실가스 목표도 강화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지금 원래는 40%였어요. 2030년까지 전체 목표가 50에서 55%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안전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자동차를 그냥 둘 수가 있느냐?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37.5%가 아니라 2030년까지 50%를 줄이는 거를 우리가 좀 제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죽겠다고 회사들이 발칵 뒤집혔죠,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그냥 줄여버려라, 2030년까지. 네, 2030년까지. 얼마 몇 년 안 남았네요. 10년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37.5%도 좀 버거운 상태인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대비를 안 해서,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근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더 해야 돼? 12.5%. 그래서 50% 해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독일 자동차 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거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이따 캘리포니아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우리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인류에는 희망적인 거예요. 이 정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자동차에 또 이제 쓰이는 게 또 기름 아닙니까? 기름 업계에서 또 어떤 소식 갖고 오셨다고요? 예, 여기서도 또 이게 참 정말 요즘은 급변하는 정말 기후변화 상황 속인데 그 BP라고 해서 영국하고 네덜란드 합작 석유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에너지 전망은 이래, 통계는 이래, 이런 걸 내놓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치는 저희도 가끔 인용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뭐였냐면은 석유 소비 계속 늘어나고 2030년까지 늘어날 거고 2050년까지 가도 피크 대비 한 10% 빠질라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실은 기후 쪽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다 망한다는 얘기인데 1.5도, 2도, 3도 막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이건 우린 데이터를 기반한 전망인데 어쩌겠냐. 우리가 희망을 섞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화석연료,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피크를 친 것 같다. 작년이. 이 코로나 여파와 그런 기후변화 그런 관련 정책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10년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봤더니 사용량이 작년이 피크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급속도로 전환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예전에는 이런 시나리오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2050년까지 무려 95%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줄어든 부분은 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대체를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자기들도 석유로 돈을 벌더라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발표했다. 거의 이게 예. 근데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 BP 좀 믿음이 안 가긴 하는데 믿음이 오랜 기간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온 곳이긴 한데 여기서 자기들 회사 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그럼 보고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이제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확 줄어들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화석연료 회사에서 낸 거잖아요. 이 배경이 좀 더 궁금하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들이 앞으로도 더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생산할 거고 뭐 그러니까 팔리겠지 뭐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놓음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주력 산업에 약간 그 뭐랄까 앞으로의 그런 수요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의 약간 그런 포석을 까는 그런 식의 전망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라고 내는 거는 정말 이제 뭐랄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자신이 없어 하는 느낌 있죠? 왜냐하면 제가 바빠서 다 못 읽어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BP라는 곳이 매년 내놓는 에너지 전망에서 이렇게 나온 적은 처음이고 이거는 정말 그 역사적인 변곡점이라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제가 거기까지 자신 있고 더 자세한 내막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소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 전달을 또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한번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정유업계에서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P가 진짜 정유업계 큰 형님인데 저렇게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는 이제 국내 정유회사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소식은 해외에서는 되게 빅뉴스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 이런 소식은 좀 잘 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약간 뭐 경제 분위기 이런 것도 상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바살바가 책임지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앞에 그 캘리포니아의 이제 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얘기를 좀 다루는데 저희가 이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에 또 많은 도시가 있는데 또 서울시 또 나선구가 있는데 아닙니까? 또 로스앤젤레스.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사시는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뭐 산불로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 이미 많은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이제 미국 서부의 한 3개 주,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서 대형 산불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 거죠. 지금 현재에는 총 10개 주로 이 산불이 번졌고 약 100여 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사진을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 영화에서 그 필터를 대고 찍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진짜 사진을 보면 이게 진짜 빨간색 필터를 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산불이 지금 막 엄청 막 시뻘겋던데 이 산불이 발생한 초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낙엽 때문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낙엽 안 치워갖고 그렇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산불이 도대체 왜 난 거죠 처음에? 예.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되게 설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제 해당 주의 주지사들이 산림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 바이든 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또 트럼프가 기후위기를 그동안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기후위기가 너무 심해져서 이런 건조함이 더욱더 심해졌고 평년에도 건조해서 이맘때쯤이면 산불이 많이 나긴 났었는데 이게 고온이랑 강풍이 더 심해져서 계속해서 불이 더 크게, 더 오래 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군포시에 사는 KBS 생방송 뉴스에 출연한 전문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제 원인이 한 가지는 아니에요. 한 가지는 아닌데, 일단 고온 건조한 날씨가 크게 한몫을 했고요.
원래 캘리포니아 산불 피크 시즌은 10월하고 11월 정도지 9월은 아직 조금 이렇게 산불이 막 본격적으로 날 때가 아니거든요. 예, 아니고 지금은 거의 꺼졌지만은 정말 넓은 면적이 타게했던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그 마른 하늘에 번개가 많이 칠 거라는 것도 예전에 과학 논문에 나왔었어요. 기후변화 영향 중에 하나가 마른 하늘에 번개가 많이 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논문이. 특이하다라고 봤는데, 뭐 그런 게 영향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산림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래, 고온도 영향이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야, 그 산림 그 밑에 그 낙엽 같은 거 관리하고, 밑불이라고 뭐 그러나? 그렇게 좀, 그냥 그 침엽수 같은 경우 숲에 밑에를 태운다고 해서, 위에 있는 나무, 그 높이 자란 나무가 죽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인디안들도 그렇고, 미국 원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가끔 불을 놓거나 아니면 불이 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적이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한 1960년대, 70년대부터 야, 불 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불이 나는 걸 너무 막아놔서, 이게 뭐랄까, 장작이 쌓인 그런 탈거리가 너무 많이 쌓인 게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산림과학하는 분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그걸 제일 크게 보는 거고, 기후하는 분들은 고온 건조한 거를 제일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그 영향이 이제 복합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지, 뭐 트럼프처럼, 기후는 뭐 모르겠고, 야, 그거 밑에 낙엽 안 찍어서 그래.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예, 정말, 그게 아침에 제가 본 건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인가 아무튼 과학자 무슨 모임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기서 정말 최초로 바이든 지지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무슨 선언하고 뭐 어디 지지 선언하고 이런 매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과학 잡지니까. 과학 잡지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후변화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대응한 거,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하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고 이런 일을 과학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대응에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것을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바이든 지지하겠다. 이거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게 나올 정도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오레곤주 같은 경우는 영화 트와일라이트 이거 너무 옛날 영화인가? 그런데 나오는 되게 습한 그런 숲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레곤은 뱀파이어들이 정말 숨어 살 만한 그런 습한데, 난 트와일라이트 이런 영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봤습니다. 네, 그렇죠. 영화 팀이 그래서 그 뱀파이어가 살만한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 습한 숲이거든요. 그래서 오레곤주가 지금 대응을 더 못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이 동네는 좀 나는 곳이야라고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레곤은 이렇게 불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오레곤 소방수들은 갑자기 뭐야 이거 산불을 꺼본 적도 없는데 막 이렇게 된 거군요. 갑자기. 그렇죠. 예. 예전에는 오레곤은 그냥 좀 있다가 캘리포니아 난데 도와주러 갈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도와줘. 나도 우리 바빠. 야,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캘리포니아 상황이 진짜 심각한 게 우리나라 교민분들이 진짜 제일 많이 사시는 지역이잖아요. 이제 교포분들이 가서 고생도 엄청 하시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제 LA 북창동 순두부 창업하신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식도 뉴욕타임즈에 나오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약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민 가신 이유가 이제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약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캘리포니아가. 뭐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현지에서도 지금 매체에서도 어떤 또 보도가 나오냐면 이제 더 이상 캘리포니아가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약간 2100년에 우리 기후난민 얘기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지금 대거 이주를 할 수가 있대요. 이게 어디로 하냐면 미국의 동쪽은 지금 침수 피해가 이제 기후 위기로 좀 심해지고 서부는 막 산불이 이렇게 계속 나니까 미국의 기후 난민들이 이제 북쪽이나
그 미국의 북쪽의 가운데 지역으로 많이 이주할 거라는 또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오더라고. 이게 좀 씁쓸한 거죠. 이제 그 뭐 기후 난민이라는 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이동하고 그런 거면 얼마나 좀 변화가 크겠습니까, 그죠? 산불이 이게 계속 나면 거의 못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윤탁선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태양이 가려졌다고 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게 이제 재랑 연기가 해안의 수증기랑 또 합쳐지면서 이게 진짜 거의 깜깜하다기보다는 빨갛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영상을 보면 대낮인데도 자동차들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고 있고, 또 진짜 야경을 보는 듯한 그런 건물의 불빛들 때문에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모그도 진짜 큰 문제인데, LA 타임스에 따르면 오존 오염도가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고, LA만 이제 놓고 볼 때는 1994년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거는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이 이 스모그를 일으키는 광화학 반응을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또 산불이 일어나면서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더해져서 이런 현상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처럼 이제 그 진짜 정말 날씨 좋고 그 건프도 유명하고 막 그런 동네가 아닌 거죠, 이제. 네, 그쵸, 그쵸. 매년 이제 산불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쓴 그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이제 그러니까 글을 또 하나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과학자들 인터뷰해가지고 뭐 최악의 경우 내지는 아무튼 뭐 안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게 가능하냐 알아봤을 때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올해 대비 한 화재가 한 2배 정도 날 수 있다, 산불이. 지금부터 좀 감축을 좀 하더라도 크게 감축을 못하면 한 2배 정도 나빠진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월요일 정도 대비, 그러니까 9월 한 4일 정도 기준으로 한 3% 탔대요. 캘리포니아의 3%가. 근데 이게 한 30년 후 같은 경우는 탈 게 남아 있다면 한 6%씩 타고 그러면은 진짜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정말 캘리포니아가 정말 이쪽도 불타고 있고,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가 또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제 지인분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특파원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를 걱정할까? 한국 사람들은 왜 좀 이렇게 걱정 안 할까라고 했는데, 가서 이 산불을 겪어보시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요즘 기사처럼 소개를 하셨는데, 이게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또 캘리포니아가 유명한 게 그 교통체증이 유명하잖아요. 혹시 김나연 선생님은 LA 아리랑이라는 그 전설적인 시트콤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그 LA 아리랑이라고 이제 그 교포 1세대 분들의 이런 내용을 이제 재밌게 이제 시트콤으로 만든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항상 나오는 장면 전환용 화면이 그 교통체증. 항상 LA가 항상 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유명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유명하니까 LA는 항상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대기오염 항상 심각하고, 또 이제 지석쌤 또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사람 중에 좀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분 사실은 이 트럼프 네. 대통령이랑 같은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환경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지사 할 때부터도 벌써 10년? 문제가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10년? 거의 10년 되죠. 그때부터도 심해졌거든요. 캘리포니아 산불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빨리 대응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뭐 캘리포니아는 좀 노력을 했지만은 뭐 다른 데서 노력을 안 하다 보니 이래저래 이상한 일이 오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리콘밸리가 진짜 뭐 전 세계 증시에서 정말 그 요즘 각광을 받는 지역이고 항상 그런 곳인데,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은 기후위기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버라고 이제 약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택시기사들이랑 법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악명이 높은데, 의외로 탄소제로 같은 거를 또 이제 선언했더라고요. 2025년까지 8억 달러를 투자해서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운전수들이 이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버가 약간 자기 차를 통해가지고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네. 2030년에는 이제 주요 도시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 0, 2040년에는 모든 그 기사들이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뭐 경쟁자 리프트도 한다고 그러고, 또 이제 구글도 재생 가능 에너지를 구입을 늘리고 있고 한데, 수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국내 기업들은 좀 소극적이죠. 예. 근데 하나 이제 또 좀 추가로 또 말해 붙이자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콜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고 뭐 데려다 준 다음엔 또 다시 또 돌아가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 내연기관차를 쓰면은 CO2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료비도 좀 많이 드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이제 그 탄소 제로로 가는 거고 이거는 가는데 그러면서 카카오 택시 이런 데도 사실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전기차를 카카오 택시 지금도 뭐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다른 카카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딘가 뭐 마카롱 있대요, 택시인가 그거. 뭐 티맵 택시 이런 여러 네, 택시 업체들 그 중에 하나에서 마카롱 전기차를 하는데 택시에서 네. 하고 있는 그 전기 택시가 네.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량이 또 중요한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쓰고 싶은데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연차 타고 다니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아무튼 아직 조금 소극적인 게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서 재생에 전환하겠다고 해놓고서 아직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고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1위 기업이잖아요. 뭐 근데 최근에 TSMC라고 대만 반도체 업체인데 그 파운드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위탁 생산하고 이런 데인데 거기서 7월 22일인가에 전 세계 최초로 반도체 업체 중에 최초로 아리백 하겠다. 재생이 100% 하겠다. 2050년까지 그리고 2030년까지 25% 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를 삼성전자 같은 데서 멋지게 딱 첫 일바가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뭐 대만 업체보다도 지금 선언을 지금 못 하고 있는 물론 뭐 해외는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그린피스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유럽, 중국에는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막상 삼성전자의 텃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삼성이 정말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 본다면 뭐 삼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거를 왜 뭐 정치인이나 뭐 산업부에서 외면하겠어요. 한전도 삼성이 정말 계속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진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신경을 쓰겠죠. 근데 삼성이 이렇게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더 강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애플의 그 2030 탄소 뭐 넷제로 하는 거를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아리백까지는 아니게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고민들을 좀 하고 있을 텐데 그냥 좀 어차피 필요한데 좀 화끈하게 얘기하고 좀 빨리 좀 달려가면 생각보다 좋은데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꾸 밀리네요. 다른 업체들보다. 또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난 산불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기후 위기를 위해서 얼마나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럼 우리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오늘 녹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저 PD님이 지금 비대면이라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약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산불만 해도 사실은 아직 남의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또 그렇다고 그런 산불이 막 나서 좋을 것도 없고 그런데 참 이게 그 민간에서도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사실 아까 미처 소개를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개빈 뉴섬이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에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또 최근에 정말 기후위기 상황이다 이런 걸 느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폭우, 폭염, 뭐 홍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고 또 10월까지 태풍이 한두 개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이쯤 되면 아마 정말 기후위기가 진짜 우리나라 그리고 내일이다 정말 체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석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울릉도 도민들은 진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진짜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약간 뒤늦게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한살림이라고 식료품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뭐 농부들과 직거래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런 데가 있는데,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금 운동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조합원한테 돈 받고 뭐 좋은 가격으로 뭐 농산물 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는데 농사를 망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좀 도움을 좀 드려야 일단 올해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근데 아까 그 개빈 뉴스 말씀하셨는데 얘기했거든요. 아 이거 보라고 지금 진짜 기후를 못 믿겠으면 캘리포니아 와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갔어요. 가가지고 과학은 뭐 확실치 않고 뭐 날씨 좀 선선해질 거야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좀 그렇긴 하죠, 사실은. 그렇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거의,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뭐, 더 열심히 해달라고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회사나 뭐 정치인이든 뭐 국가든 이게 다 좀 팔 걷어붙이고 좀 달라붙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들으신 분들이라도 좀 더 이렇게 알려주시고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캘리포니아 주 참 걱정입니다. 특히 그 대한민국 교민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에 시달리실 텐데 또 하루빨리 좀 산불이 꺼지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많은 그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저희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북바살바 또 풍성한 컨텐츠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녹음에 참여해주신 지덕쌤, 나인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